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6월 6일은 제67주년 현충일이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도의 보훈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 현충시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경북도에서는 다양한 보훈 정책과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과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6월 1일은 의병의 날, 그리고 6월 6일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현충일, 또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또 6월 15일 제1연평해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서 정말 의미를 짚어봐야 하는 다양한 날들이 있는 달인데요. 이런 달을 맞아서 경북도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보훈 정책 그리고 행사 추진에 나섰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모든 행사와 공연에 보훈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요. 우선적으로 초청을 하고요. 또 좌석 배치를 배려하는 의전 예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를 진행할 때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또 보훈 가족의 우대 창구 설치를 하면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보훈 대상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예우를 강화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훈 대상자 사망 시에 장례 의전 차량 운영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또 내년 1월부터는 퇴직 교사와 보훈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이야기꾼을 양성해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호국 스토리텔링 강연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들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 주요 행사도 한번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는 현충시설의 체험학습 한마당이 지난 6일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열렸고요. 또 기념 정시는 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경북도청에서 진행됩니다. 또 현충일 추념식은 또 열렸었죠. 그리고 이번 보훈 대상자 위문이 포항의료원에서 6일 날에 이루어졌었고요. 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업무 협약도 도청에서 16일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6.25 전쟁 기념 행사도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에 감사 예우하는 다양한 행사들 다채롭게 마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6월 6일 날에 이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열린 현충시설 체험학습 한마당에 다녀왔거든요. 네, 한번 다녀오니까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현충시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전시관에서는 새싹 교육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호국 영령들과 또 순국 선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체험시설, 경북 내 현충시설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체험 부스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친밀하게 우리 경북 지역의 현충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사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보훈 정책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보훈 가족을 위해서 우대 창구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493개소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우대 창구가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493곳에 이제 우대 창구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356곳, 그리고 또 병원 16곳, 그 금융기관은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121곳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 경북의 보훈 대상자는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5만 3천여 명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은 3만 4천여 명, 그리고 유족이 1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많은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대 창구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서비스 상담이나 또 원스톱 처리, 선순위 접수, 또 금융상품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와 같은 보훈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만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대창고 정책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도내 현충시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 또는 이 지자체 소유의 현충시설이 총 몇 군데나 있나요? 네, 우선 현충시설에 대한 좀 의미를 살펴보면요. 현충시설은 조국의 독립, 국가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또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독립운동 시설과 국가수호 시설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동, 영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이런 현충시설이 한 3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동에는 3.1운동 기념비가 있고요. 또 영주에는 참전국가유공자 충운탑, 대한광복당 기념공원, 또 청송에는 항일의병 기념공원이 있고요. 또 예천에는 독립운동 기념기와 같은 시설이 한 300여 곳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우리 경북 지역의 현충시설 300여 곳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는 지역 내 현충시설에 대한 그런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일원화가 되어 있으면은 현충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격화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운영도 잘 되고 또 사람들이 찾았을 때 재방문 의사도 생기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좀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고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서 순국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시설 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행정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현충시설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현충시설이 좀 많은 데에 비해서 또 관리의 주체나 체계가 좀 잡혀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봉화의 호국동산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봉화군에는 현충시설 두 곳과 또 국가수호 현충시설이 5개가 있는데요. 봉화읍에 있는 호국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가 많이 미흡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도 많았고요. 네. 또 사람들이 찾을 때마다 이곳은 정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인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봉화 지역민에 따르면 이 호국동산 충원탑 뒤편 사면이 2년 전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부식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붕괴가 됐지만 빠르게 보수가 되지 않았고요. 또 2001년 6월 세워진 6.25 참전용사 명예 선양비는 10개 읍면 참전용사 1,000여 명의 이름이 좀 빼곡하게 음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음각된 참전용사의 명단이 제작한 지가 좀 오래돼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고요. 또 상당수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 같은데요. 또 이 명단 자체도 읍면 구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명단에 빠진 몇몇의 분들이 계셔서 이 후손들이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 빠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10월 건립된 이 호국동산의 무공 수훈자 전공비에는 봉화군 출신의 육군대장을 비롯해서 88명의 유공자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봉화군 출신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무공 수훈자가 대다수가 좀 누락이 많이 돼 있어서 지적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봉화군 출신의 200여 명이 6.25 전쟁 참전 전사자, 부상자로부터 정부 이제 무공 훈장을 받았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이 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서 후손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방치된 현충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경북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현충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한다. 관리를 좀 강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그리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 행정재산의 국가 귀속이 안 되기 때문인 건데요.
경북도는 민족 자존, 또 국권 수호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선열의 충혼을 좀 재조명하고 네. 또 이런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여 개소의 현충시설이 우리 경북 지역에 산재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그리고 경북 통일전, 또 청송 항일일병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과 삼국통일, 항일 독립운동과 같은 한국사에 좀 굵직굵직한 그런 호국 정신을 대표한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도 그렇게 느껴지죠. 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칠곡군에 있는 다부리에 있는 전쟁 기념관인데요. 이제 1981년에 다부리에 개관했고 기념관이 들어선 곳은 1950년대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로 알려져 있고요. 또 경주 통일전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곳으로 삼국 통일의 정신과 화랑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아서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기 위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송 항일일병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항일일병 선열들이 민족의 자존과 국권 수호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또 일제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곳 모두 한국사의 대표적인 사건을 좀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인데요. 경북도는 지난해 이 세 곳의 현충시설에 대해서 국가이관을 보훈처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앞서 제가 현행법상 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반드시 좀 국가시설로 격상시켜서 우리 현충시설의 위상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도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송 항일의병공원이 도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위탁 운영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행 법률상 현충시설은 국가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충시설 보강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사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현실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송 항일일병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도 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인력을 투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송 지역을 대표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희생한 다양한 조상들의 그런 정신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도 단위 기관으로 좀 위탁 운영이 돼야 된다고 경북도에서는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충시설을 관리로 국가로 이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충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좀 강화가 돼서 이렇게 청송 항일일병공원과 같이 이제 점점 단계적으로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면 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청송의병공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념공원은 현재 시설물과 전시물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부터 새롭게 단장된 기념공원의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강 사업과는 별개로 아카데미와 또 학술대회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청송 항일의병 공원이 어떻게 좀 우리 도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면요. 지금 청송 항일의병 기념공원은 의병기념관 충의사, 강의장, 또 무병의병 용사탑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서원을 받은 전국 의병 선열에 2,600여 명의 위패를 보관하고 있어서 매년 의병의 날에 의병 선열 추모 제례도 봉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송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역사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도 정비하지 못한 공원 내 노후화를 한옥 건물동의 보수비 지원과 또 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도의 이관을 경상북도에 좀 건의를 청송군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올해 1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게 됐고요. 향후 5년간
위탁 운영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차곡차곡 교육시설도 보강을 하고 있고 또 사업들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 청송항일의병공원의 상황까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경상북도 울릉군의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이 운영 능력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참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2021년 전국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점수 94.2점을 받아서 국가관리기념관 6곳 중에는 1위를 했고요. 또 전국 64개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우선 어떤 조사였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1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전국 64개 주요 현충시설을 대상으로 활용성과 재관람 의향, 그리고 추천 의향,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지 또 이해도 같은 5개 항목을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해당 기념관은 애국심 고취에서 거의 만점, 99.3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은 독도를 지켜낸 독도 의용수비대 33분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또 국토 수호 정신을 계승하고자 2017년에 개관한 곳인데요. 독도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울릉도 석포마을에 있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전국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쟁기념관과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와 협력 기획전도 개최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관리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기관들도 또 많네요. 이렇게 현충시설을 좀 관리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민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현충시설에 대한 그런 제대로 관리도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충시설에 대해서 존재 여부를 잘 몰라서 이제 못 간다는 분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홍보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방문했을 때 관리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재방문 의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도 해주고 또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국가보훈처와 관광공사가 캠페인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현충시설 도장 찍기 여행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특별 행사가 2022 여행 가는 달 이런 제목으로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부산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총 5개 권역의 11개 경로의 여행 정보에 현충시설과 함께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관광지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코스를 짜준 건데요. 이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상화 고택을 지나서 대구 근대골목 일원을 지나 교남 YMCA까지 짚어보는 그런 코스가 마련이 돼 있고요. 또 경북 칠곡 같은 경우에는 칠곡 호국평화기념관과 외관지구 전적기념관 그리고 호국의 다리를 차례로 방문을 하면서 우리 희생정신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희생하고 또 이런 분들을 좀 기릴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획 전시와 또 음악회 같은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체험 행사까지 정말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지자체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의견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애국정신과 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의 순국선열의 충성을 기리는 날들이 이어져서 국가에서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그 희생정신을 재조명하고 또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이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단이 더 나아가서 국가 지원까지 여기에 더해진다면 현충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충시설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고장의 호국정신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들을 좀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좀 되새긴다면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경북의 보훈 정책과 현충시설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